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해지는 이 한마디를 기억해라.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접받은 적이 있는가? 말이 끊기고 자신의 말만 늘어놓고 그대가 하는 말은 무시하듯 취급당한 그 순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무시당한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말을 더 많이 했으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더 큰 무시뿐이었다. 존중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말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해지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전하려 한다.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먼저 자신의 말투를 탓한다. 내가 너무 조용히 말했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나? 아니면 말이 너무 짧았나 하고 되돌아본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크게 말하고 더 길게 설명하며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더 무례해진다. 말을 더 많이 할수록 상대는 더 듣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상대는 더 가볍게 여겼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모습을 셀 수 없이 목격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길게 늘어놓았고 어떤 이는 상대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졌으며 어떤 이는 끝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것은 증명이 아니라 외면이었다. 상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 사람 참 피곤하네 하는 한숨만 내쉬었다. 왜 그랬을까?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태도가 약해서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무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내 말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였다. 나는 유배지에서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일부는 누구에게나 가볍게 취급당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위도 재산도 심지어 성격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했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받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한마디에서 드러났다. 그 한마디는 상대를 꾸짖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히 선을 그었을 뿐이다. 그 선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나왔고 그 무게는 화가 아니라 존엄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그 선 앞에서 멈칫했고 태도를 바꾸었으며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의 중심을 바꾸는지 오랜 시간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임을 말이다.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나이도 많지 않았고 지위도 없었으며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잘 모를 걸세. 이런 일은 경험이 있어야 아는 법이지. 그때 그는 잠시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가 보네. 짧은 말이었다. 화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으나 그 말 속에는 선이 있었다. 상대는 그 순간 멈칫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오히려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존중을 이끌어내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와의 거리를 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가 보네라는 말에는 여러 겹의 뜻이 담겨 있었다. 첫째는 자네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고, 둘째는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며, 셋째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가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그었다. 상대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졌다고 느꼈으나 동시에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물러섰다. 이것이 그 한마디의 힘이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그저 담담히 선을 그으면 상대는 스스로 멈추었다. 나는 이후로 비슷한 말들을 열어보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 이 말들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밝혔다. 그리고 그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경계였다.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선을 그어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선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화도 설명도 변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화가 있으면 상대는 맞서 싸우고, 설명이 있으면 상대는 반박하며, 변명이 있으면 상대는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 어떤 틈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만 있었다. 그래서 상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것이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해지게 만드는 말의 정체였다. 그 말은 상대를 바꾸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말의 기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흉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존중받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무시당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말투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가볍게 취급당했다.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었고,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그건 나도 안 해 하며 먼저 손을 저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다. 사람들은 그를 순하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만만하다고 여긴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 요즘 농사는 어떻습니까? 노인이 대답하려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이가 끼어들었다. 농사야 뭐 다 비슷하지.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다들 괜찮아.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는 다시 젊은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 밭은 조금 다르네.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말이야. 끼어들었던 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노인의 말에는 그를 부정하는 기색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네는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자신의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뜻을 담았다. 그 뒤로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같은 말이었으나 그 말 속에 담긴 태도가 관계의 선을 다시 그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한 여인이었는데 그는 늘 남편에게 무시당했다. 남편은 그가 하는 말을 여자가 뭘 알아 하며 가볍게 넘겼고, 그가 의견을 내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 하며 자리를 피했다. 여인은 그럴 때마다 울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남편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또 그렇게 말했다.
여자가 무슨 살림을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여인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순간 멈칫했다. 여인의 말에는 화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으며 울음도 없었다.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동시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그 뒤로 여인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았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되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용히 밝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 앞에서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더 크게 화를 내고 설명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많이 반박하며 울음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담담히 선을 긋는 사람 앞에서는 멈칫하고 물러서며 다시는 그 선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이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말의 기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었을까?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대할 때 사실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상대가 화를 내면 역시 참을성이 없군 하고 여기고 상대가 설명하면 변명이 많구나 하고 여기며 상대가 침묵하면 역시 할 말이 없나 보지 하고 여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이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더욱 함부로 굴었다. 만만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가 자신의 말에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만만하게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었으나 누군가 그들을 시험하면 곧바로 화를 내거나 길게 설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들었다. 그 순간 그들은 만만한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되 자신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이것이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였다. 그들은 상대가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둘지 정했다. 흔들리는 사람은 아래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무뚝뚝하다는 뜻도 아니고 냉정하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말을 들으되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었다. 자네는 잘 모를 걸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도 알아 라고 반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뭘 알겠어 라고 주눅들며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네 라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첫 번째 사람은 상대의 말에 흔들려서 반박했고 두 번째 사람은 상대의 말에 흔들려서 주눅들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이 차이가 관계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결정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는 너무 예민해.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는 나는 예민하지 않아. 당연히 화날 일이잖아 라고 길게 설명했다. 그러자 말을 건 사람은 그것 봐. 지금도 예민하게 구네 라고 했다. 설명은 오히려 상대의 말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이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러자 말을 건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는 자니가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뜻을 조용히 담았다. 그 선 앞에서 말을 건 사람은 멈칫했고 더 이상 그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그 한마디가 작동하는 이유였다. 그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않았다. 상대와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되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그 막음은 화가 아니라 침착함에서 나왔고 설명이 아니라 담담함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이 태도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흔들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약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흔들려서 무시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멈추는 순간 무시도 멈춘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따라 해보려 했다. 그런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러나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존중받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무시당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오랜 시간 지켜보며 깨달았다. 그 말은 기교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것은 그저 회피로 들렸다. 그런가 보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틀렸나 하고 주눅들거나 저 사람 말이 맞나 하고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말투에 스며들었고 상대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것은 경계로 들렸다. 그런가 보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네는 그렇게 보는구나.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는 뜻을 담았다. 그 확신은 말투에 스며들었고 상대는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공손함을 얻는 방법이었다. 공손함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나도 상대의 말에 흔들렸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화가 났고 설명하고 싶었으며 증명하려 들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더 무례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뒤로 나는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했다. 자네는 잘 모를 걸세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가 정한다고 마음먹었다. 자네는 너무 예민해라는 말을 들으면 자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는 내가 정한다고 마음먹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되 그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말을 끊지도 않았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아는 체하며 무시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화내지도 설명하지도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존중은 상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상대의 말을 들으되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네는 이래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안다고 마음속으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화내지 말아야 한다. 화는 상대에게 내가 흔들렸다는 신호를 보낸다. 상대는 그 신호를 보고 더 깊이 파고든다. 화 대신 담담함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 설명은 상대에게 내가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상대는 그 신호를 보고 더 많이 반박한다.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런가 보네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야 한다. 상대가 더 말하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경계였다.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졌으며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선을 그어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그 선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을 말이다. 반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내가 선을 그으면 물러선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의 말년을 보았다. 어떤 이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과 다투며 살았고 어떤 이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으며 어떤 이는 죽는 날까지 혼자 외로이 살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평생 상대를 바꾸려 했다.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려 했고 상대가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려 했으며 상대가 자신에게 사과하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상대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며 더 외로워졌다. 반대로 편안한 말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들과는 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일찍이 상대를 바꾸려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고 선을 긋는 법을 익혔으며 거리를 두는 법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말년은 고요했다. 다툼도 적었고 상처도 적었으며 외로움도 적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존중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나이 들수록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아직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중에는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화내지 말고 설명하려 들지 말며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 그저 담담히 선을 그으면 된다. 그런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이 말들은 짧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깊다. 그것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되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상대를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한다는 뜻이며 관계를 이어가되 내 자리는 지킨다는 뜻이다. 이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으며 더 이상 상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곳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처럼 느껴졌고,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하다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뚝뚝하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진정한 관계는 선이 있을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이제 안다. 무시하던 사람도 공손해지게 만드는 그 한마디는 기교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말이다. 그 태도는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고요해지고, 나이 들수록 편안해지며,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접받는다면 화내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설명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증명하려 들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저 담담히 선을 그으면 된다. 그런가 보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은 상대를 거부하지 않으나 상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은 상대와 싸우지 않으나 상대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관계를 끊지 않으나 관계에서 내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편안해진다. 다툼이 줄어들고 상처가 줄어들며 외로움도 줄어든다. 그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많은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그대들에게 전한다. 존중은 상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말년은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말년이 평화롭기를 바란다.